자, 지금부터 우리 경매 풀 것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뒤편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요. 말고 우리 그 수업 다 가기 전에 우리 경매 얘기 조금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우리 경매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매는 이게 수업이 그동안 많이 딱딱했으니까 좀 쉬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경매 여러분이 지명 중에 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 뭐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요, 상당히 또 이때는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전보다 이 수원이 전체 경매량의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이 수원에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학원의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매 하시고 싶으세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거를 하십시오. 두 번째, 저는 돈만 있지 가진 게 돈밖에 없지 아는 게 진짜 지풀도 없어요 라고 하시되 이쁘게 차려입고 남자분도 멋지게 입고 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주 물건 보면서 뭐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라고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매 브로커들이 와가지고 안내를 해줘요.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경매 배우는 게 경매인데, 실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하면요 다 가능합니다. 요즘엔 아파트 주민들도 인터넷 뒤져가 경매 이렇게 하러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권리 분석, 여러분들 그 권리 분석 때문에 학원 다니고 하는 사람 100%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이 권리 분석은 전부 다 정보지 보고 합니다. 지땡 옥션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뭐 땡땡 옥션 이런 거 다 권리분석 정보지인데 정보지라고 하죠. 이거 보고 합니다. 이 정보지 한번 나중에 이 법원에 가게 되면 일주일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게 되면요 다들 알 수 있어. 얼마 넣으면 되는지 그거 보고 느낌으로서는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경매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말고요. 상당히 쉽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유치권 걸리면 나 칼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유치권 걸리니까 그 칼 맞는 일은 제가 극히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경매로 아직 어둠의 소굴에 뭐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지금 뭐 경매 들어가는 게 여담 조금 드리고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경매가 반드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신 분이라면 제가 특정 지명하면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되겠지만 이 몇 군데 지역은 경매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고 거기는 건매가 제일 싸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분양이 제일 비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 개별성이라고 배우시죠, 여러분? 결혼 시간에. 그 개별성에 따라 서울시도 탁 깔아놓고 25개 구 중에 어디는 경매가 비싸고, 어디는 매매가 비싸고, 어디는 건매가 비싸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경매가 무조건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싸고 무엇보다 비싸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 해두었다. 저도 실제 그거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고, 참고로 요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뭐 경매 컨설턴트 다 꾼입니다. 꾼. 나중에 잘못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상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못 팔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도 책임 있다. 얘가 나온 판례도 있어요. 70%는 여러분이 30%를 못 돌려받습니다. 70% 돌려받는데 그들이 가진 게 없으면 여러분 다 틀려버려요. 경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경매할 땐 쉽다. 미리 얘기할게요. 자, 253 1번. 경매 제도다.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씩 해볼까요? 1번. 채무자 재매각이 있어서 전 매수인 담당 법관이나 집행관 및 감정인과 그 가족 행위 무능력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재매각부터 우리 출발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이 용어 등인데요. 헷갈리는 거 있죠. 헷갈리는 거. 우리 하나씩 해요. 여러분 경매 신청하러 가게 되면 경매 신청하러 갈 때 이게 매수 신청이죠. 달리면 매수 신청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뭘까? 답은 노란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최저 매각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의 10%. 금액의 1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나서 항고하죠. 항고. 경매 신청이 난다. 입찰 신청요.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찰 신청.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항고. 항고할 때는 매각대금이죠. 매각금액. 예. 그래서 요거 글자 노란색 구별 잘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지금 방금 봤던 거 재매각, 신매각 있죠. 여러분 뭐 표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신경매나 신매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신경매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신매각 뭐 같은 말이고요. 재매각, 재경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편의대로 쓰세요. 자, 우리 신경매 두 종류고 재경매는 하나인데요. 신경매는 경매 요 당일날 미실시됐어요. 왜 미실될까? 비쌌어. 이때는 우리가 저감이 있어요. 저감. 그리고 우리 이 인허가, 허가 여부, 불허가 여부가 떨어졌어요. 내가 허가 여부 결정해서 불허가 떨어졌어요.
그래 보니 어떻게 될까? 요때는 적감이 없어요. 통과했지만 적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2경매는 우리 잔금 미납.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때도 어떻게 적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중 적감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관계성 얘기 잘하고요. 가끔가다 이 적감을 묻는데 정확한 법에서는 상당한 범위라고 해서 이 과거 경매 많을 때 제가 인천 경매 받을 때는 상당한 범위라고 해서 30% 한 방에 때려본 적이 있어요. 100% 나왔으면 70% 떨어졌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념속으로 20, 30%,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상당한 범위라 해서 떨어지는 법은 담당자밖에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거 좀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인도, 그 집을 들어갔는데 대항하는 얘기들이에요. 인도 명령하고 면도 소송 얘기입니다. 헷갈리는 건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인도 명령은 줘라. 너 대항력도 없으면서 줘라. 6월의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6월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어떻게 소송해라. 대항력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할 것이 말수 기준 권리는 우리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합시다. 하고 자, 요 정도 하면 되나요? 자, 요 정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잘 헷갈리죠? 그리고 뭐 잔잔한 거 우리 얘기 좀 하자면 여러분이 돈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 허가 여부 결정 떨어지고 잔금 넣을 때 잔금은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잔금 넣는 요거는 원시 취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소 기준권리 말소죠. 등기부를 말소하는 것이지 대산물을 멸실하는 게 아니에요. 불타버린 게 멸실이고 말소죠, 말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253 좀 볼게요. 1번 그래서 이 재매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잔금을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다. 채무자도 역시 와서 써들 수. 이런 거 안 돼요. 자, 2번. 임의경매, 강제경매 있는데 여기다 정리합시다, 그냥. 우리가 임의경매는 등기부에 나오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담보권 실행. 담보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강제경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권은 쓰면 있으면 돼요. 집행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의경매 두 번째 담보물권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매각 기일에 매수인이 없을 경우 최저 매각하기 적감하고 이 최저 매각 금액 적감 이렇게 나오죠. 세 매각 기일을 정하되 실시되는 경매 신경매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보세요. 항고 글자 나오니까 매각 대금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 5번이 틀렸죠. 5번은 매각 대금 배당과 관련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 그건 아니에요. 일단 5번은 좀 설명이 긴데요. 우리가 이 이미지의 사례 문제 한번 만들까요? 경락가 이런 집 없어요. 구해달라 하시면 안 돼요. 1억 우리 계산 쉽게 1억 합시다. 경매는 정말 쉬워요. 경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엉터리 좀 많거든요. 저도 그 경매책 예전에 너무 FM적으로 좀 안 팔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자 냄새 나야 잘 팔리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나중에 책 나오면 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경락 한번 볼게요. 경락가가 우리가 압류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리고 저당권 7천 1억 4천인가요? 네, 됐네. 세 번째도 저당권입니다. 7천 1억 4천 6천 합시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걸 보고 뭘 조심하냐 하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번 따져봐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기 시기입 등기, 저당, 건저당,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 4개 중에 가장 우선하는 걸 원칙하거든요. 얘가 제일 우선하죠. 그래서 압류가 1등이에요. 얘보다 이겼다고요. 자, 두 번째 배당을 한번 봐요. 배당은 물건이 우선해요, 채권이 우선해요. 물건이죠.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말소 기준권에서는 얘보다 얘가 이겼어. 1대 0이죠. 근데 배당에 있어서는 0대 1, 1대 1 스코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소 기준권리가 이러한 압류처럼 채권적 성격을 띠게 돼버리면 먼저 안분 배당을 하고 그 다음 채권에 대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더해봐요. 2억이 되죠. 그 계산하려고 2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 1억을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3,500인가요? 얘 같은 경우도 2억에 대해서 곱하기 1억. 그럼 3,500인가요? 자, 이제 2억에 대해서 곱하기 1억 하면 3,000인가요?
자, 먼저 요걸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뭐 해요? 야, 나 7천인데 네가 3천 가져오면 어떡해? 나 3,500밖에 없는데. 해서 가지고 와. 이래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500 얘가 6,500인가? 6,500 이래 팔아가죠. 이렇게 안분 배당한 다음에 흡수 배당을 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합시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경매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뭐 배당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경매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한 욕심 조금 내면요. 한두 달이면 다 해결해요. 아파트, 이게 토지 살 때가 좀 불편하고요. 쉽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있잖아요. 딱 이렇게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경매가 좋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반기 하반기에서 하반기 공매가 좋다. 이런 식으로 관점 좀 가지세요. 공매 세금 안 낼 거거든요. 이때 세금이 왕창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얘기입니다. 상대적. 무엇보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좀 정리할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그리고 저당, 건저당, 담보 가등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 중에 가장 우선되는 거. 가장 우선되는 걸 기준하세요. 이걸 기준하세요. 그걸 기준해서 그것보다 선행하게 되면 인수합니다. 그리고 후행하게 되면 소재해요. 소재는 말소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여기서 선행하는 게 인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저당권도 경매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없애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얘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인수 대상이 저당권이라고 해버리면 모두가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이 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이다. 그리고 임차권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거든요. 나 그거 거주할래요. 아, 나 돈 벌어갈래요. 그러면 경락자 입장에서 이걸 인수라고 합니다.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후행하면 사라진다 했는데 이거와 달리 무조건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법정 공방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예고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무조건 예고 등기. 법에서 정하는 뭐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3번만 우리 좀 볼까요? 법원의 매각 허가 여부 결정 이의가 있는 채무자, 소유자, 채고가, 매수인은 항고, 보증금, 공탁하나 이해관계는 없다. 아니요, 항고는 다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저 정리 좀 할게요. 자, 2번에서 여러분이 항고를 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통상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항고하면 채권자가 이 사람이 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을 하면 새로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역시 채무자도 승을 하게 되면 새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문제는 패예요. 패. 몰수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2할입니다. 지연이자가 2할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이 공탁을 걸었어요. 근데 지연이자 1,200이 나왔어. 그럼 1,000만 원으로 끝내버립니다. 200은 그냥 법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800이 나오면 200을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만약 패를 하면 몰수패예요. 이 몰수는 경락자 서비스로 줍니다. 심장 끌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납득이니까. 1번 중요합니다. 첫 매각길, 첫 하는 글자 빠지면 틀려요. 배당 요거는 첫 매각길. 그냥 매각길 하면 안 됩니다. 1번 너무 중요하고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에는 5번인데 5번 그대로 두시고 일단 강제경매 글자 나오죠. 집행권은 이렇게 연결하고 재매각 나오면 두 번째 줄에 매각대금 납부하지 못한 이런 글자 나오고요. 3번에는 우리 호가, 기일, 기간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일이에요. 그날 기일입니다. 보통 11시에 하니까 10시 한 40분쯤만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 뭐 요즘에 잘 안 했지만 경매 한창 할 때는 법원에 가면 봉투 노란색 봉투 큰 거 있어요. 다발로 지고 오면 돼요. 집에 와서 슥슥슥 넣고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안에 흰 봉투 같은 경우 돈 집어넣는 건데 우리 여러분 경매 안 해본 사람은 현금과 수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현금 수표 플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것도 해요. 보증 증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경매도 할 때 돈이 없는데 요 증서로 대체할게.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 붙으면 어떻게? 대출 받아가 너 몇 건 넣어주면 되고 못하면 그 돈 포기하는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 가만 팔아요. 해서 저 같은 경우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냥 포기할 것 같다면. 근데 그 돈도 진짜 단위가 커지면 어떻게 아까우니까 수표를 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개 중에 하나고 4번 보면 되고 5번이 왜 틀렸는지 봐요. 지상권, 전세권, 예고 등기는 저당고, 압류, 가압류 채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가 모두 소멸을 되겠는데 여기 있죠. 있다고요. 자, 4번에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이다 아니다 여부 알 수 있겠죠. 그 5번만 좀 보세요. 1번이 틀렸는데 5번 중요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매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이전 등기 받지 않고도 소유권. 이게 원시 취득 방법인데 4번인가요? 명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경매 당일날 돈 가장 많이 써넣게 되면 이 최선순위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를 가져요. 지위. 이 최선순위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해서 이 지위가 생깁니다. 그 지위가 굳어지죠. 매수인의 지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 다 넣으면 소유자가 되죠. 이렇게 명칭이 3번 돼요. 뭐 입찰 신청까지 하면 4번의 단어로 되죠. 자, 5번 문제 우리 벌써 했으면 틀린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생각하는 저당권 경우 매수인 인수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죽습니다. 나머지 2, 3, 4, 5 읽으면 이해되고요. 6번은 스킵하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7번 틀린 것인데 3번 바로 보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7번에 1번 봐요. 미등기 건물 나오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유치권 형성된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길 가다 보면 건물 같은 거 부도난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미등기 건물이에요. 완공이 안 되면 미등기거든요. 자, 미등기 건물 보게 되는데 이 등기부가 없어요. 이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안 되면 채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경매 대상은 됩니다. 이건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등기부에 없어도 되니까. 하지만 임의 경매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의 경매 등기부에 나와야 되거든요. 등기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쉬워요. 미등기를 등기부로 나오게 하면 그땐 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돈만 있으면 완공 지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나 이거 짓겠다는 의사와 건축물 대장 합법적이면 이제 완공 나오잖아. 돈 넣고 하면 완공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청수 도면만 넣게 돼버리면 완공으로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임의 경매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냥 강제 경매처럼 되고요. 임의 경매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단서들이 수용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번 배당 요건 첫 매각일 맞고 3번 틀렸죠. 기일 입찰. 입찰하러 갈 땐 최전 매각해야겠죠. 자, 7번에 5번 가는 건 뭐냐면 진행하다가 보니까 저거 조금만 더 썼으면 됐을 건데 아깝다. 우리 경매의 특징은요. 채권 채무자가 빨리 만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팔아가고 채무자는 두 다리 뻗게끔 해주는 제도인데 야, 이거 안 팔리네. 근데 조금만 써놨으면 팔렸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진행했던 사람이 다 그 직권을 해서 어떻게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에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요. 자, 9번에는요. 이 3번은 일단 틀렸는데 4번 좀 읽어보세요. 4번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9번에 4번. 9번에 4번은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 차순익하는 말이 두 번째 순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요. 최저 매각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이면 10% 얼마입니까? 1천이죠. 자, 이제부터 봐요. 여러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물건을 1억 7천에 썼고요. 이 사람은 1억 2천에 썼습니다. 이 사람은 500원에 썼습니다. 그럼 무조건 차순위자가 된다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차순위자는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요. 선순위자가 잔금을 못 낼 걸 대비하여 만들어둔 사람이에요. 그럼 선순위 금액과 비슷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500원 너무 심하고 지울게요. 일단 둘 다 1억에 대한 10%, 최저 매각 금액 10%니까 입찰 금액 10% 아닙니다. 최저 매각 금액이 10%예요. 그러면 1천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1억 6천이 됩니다. 6천. 얘는 1억 1천이 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6천보다는 크고요. 1억 7천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보다 커버리면 얘가 선순위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은 이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최소한 1억 6천 100원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으면 4번 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렇게 되죠. 자, 10번에 1번 답 금방 다 이해되고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되고요. 그 10번에 5번 봐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면 매수 신청 보증금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실제 재매각이 발생하잖아요. 10번에. 되게 웃깁니다. 전 재매각 된 적은 못 봤어요. 실제 경매 그렇게. 요즘엔 안 갑니다. 한 2년 동안 안 가봤는데. 이 재매각에 있어서 재밌는 게요. 실제 이루어지게 되면 적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가가 있습니다. 즉 최저 매각 금액 통상 10%잖아요. 그러면 열받는데 이거예요. 다시 하니까 30%가 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3분의 1 내놓고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없을까요? 이런 논리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이 재매각이 있게 되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경락인이, 경락된 사람이 10%를 포기해 감식을 없앴을까? 예를 들어 유치원과 같은 경우는 이 경락이 딱 되고 나서 잔금 넣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잔금 탁 집어넣는 순간 저 사람이 소유권이 와서 그때 유치권 행사를 해버립니다. 싸우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도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용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야겠죠. 자, 이제 257페이지 11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우리 앞서 했습니다. 4번에 뭐 항고 나오면 매각 금액 해야 되는데 최저 매각해서 틀렸고요. 나머지 다 했던 거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 12번도 똑같고요. 13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우리가 13번은 공매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수험 교재에 있는 공매는 세 가지밖에 없죠.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유입부동산, 그리고 압류부동산인데 압류부동산 먼저 하고 제가 비업무용 해드릴게요. 압류부동산은요.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동산이 압류부동산인데 분명히 문의, 즉 소속이라고 할까? 소속은 너 어디야? 하면 분명히 공매예요. 공매인데 그럼 성격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는 경매처럼 보는 거예요. 즉 소속은 공매인데 성격은 다 경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권리 분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본인. 그리고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풀린 걸로 본다.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풀린 걸로 봐요. 그러면 너는 경매하고 어떤 게 차이 있지? 경매와 차이는 뭐야? 경매와 차이는 뭐야? 아주 간단해요. 이건요, 이 적감이 차이가 있어요. 적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 80, 64, 이렇게 20%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공매 중에 압류부동산,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100, 세 번째부터 90, 80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이거와 또 비슷한 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인데 잘 봐야 돼요.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것 이해 다 되죠. 그런데 이게 보통 규정 금액이 한 구자당 5천만 원씩 괜찮으면 뭐 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숫자 3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3분의 1만 잔금을 넣어버리면 그 전체 금액 넣으면 키를 돌려줘 버립니다. 전매하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 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처음부터 면제됩니다. 그리고 공매는 3이 유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면제되지 않고 2번. 법원 경매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증 필요하나 공매도 역시 필요합니다. 법대에서 틀렸어요. 3번. 법원은 수의계약 불가능하나 공매는 가능하다. 이 몇 조, 몇 천억 이런 거는 수의계약 해도 되겠죠. 살 사람이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매는 공개 입찰 방식이니까 수의 안 되고요. 자, 4번, 5번 그대로 보면 되겠죠. 5번 보세요. 법원 경매는 납부 기한 내 일시불 납입, 공매는 대금 납부 할부 납입. 어렵지 않게 정리됐습니다. 자, 13번은 우리가 5번에 있는 거 ER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자, 우리 15번에 4번인데 4번 봐요. 최서순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 우리 전세 임대차는 어떻게 살 것이냐 돈이냐 이렇게 말했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 매수인 인수한다. 아니에요. 배당하면 사라져요. 그 얘기고요. 나머지 읽어보면 이해되죠. 1번 봐요.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매각 소멸하지 않는다. 참 말 어렵겠죠. 해서 담보 목적이 아니라면 순위 보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등기는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순위 보존하고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경매 신청 들어봐야 담보 가등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순위 남아있다고요. 2번.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담보 가등기 저당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소멸하고 3번. 임자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존재하죠. 그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5번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16번은 배당 순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 17번 바르게 바른 거 고르시오. 1번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어. 매각기를 최종적으로 마감할 때 법원은 최저 매각의 3등이 낮추고 재매각이 아니고 신매각이죠. 2번 매각 허가 여부 결정되어 항고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되면 10분의 1이죠. 3번 경매 대상 건물이 임차인이 매수하였을 경우 매각대금과 배당금에 대한 상계 신청 가능하다. 임대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체 주택이 한 2억인데 임대 보증금이 한 7천만이다. 그리고 경매 들어갔습니다. 이게 1억 7천이다. 그러면 7천만 깐 것은 없애고 1억만 넣어주면 돼요.
4번 최초 매각 기일로부터 공고 14일 동안 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매 앞에 절차 있지만 경매 공고 뜨고 나서 그 쪽지 나오는 순간 14일 이내 현장 조사하면 되는데 현장 조사할 때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실은. 자, 5번은 뭐 송달된 시점이죠. 그 한번 숨 좀 돌리고 갈까요? 우리가 그 임대하기 위해서 빌라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 빌라가 임대가 잘 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나중에 이제 경매 수업 같은 거 어디서 들으실 때 그런 걸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알토란 것을 실제 돈 몇십만 원 받고 가르쳐 줄까요? 안 합니다. 저도 돈 천만 원 줘도 안 해줘요. 나 힘들겠는데 그거 돈 몇백만 원 팔겠습니까? 차라리 집 한 채 그거 빌라 해가 남는 게 더 몇천억 몇백만 원 남는데 좀 그게 편하다고요. 솔직히 부동산은요,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사기꾼에 가까워요. 완전 포기하고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거죠. 전 포기하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거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임대가 잘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임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래요? 자동차가 많다. 그거 의미 없어요. 한 집에 차 두세 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계량기를 좀 봅니다, 계량기. 계량기 보면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면 이거 집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임대차 월세 잘 내고 있는가? 관리비 고지서 함이죠. 함. 고지서 함.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여기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남의 것만 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어떤 게 있냐 하면요. 통신사 압류 들어온 서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다 내거든요. 그거 안 내면 그게 심각합니다. 아, 이 집은 보증금을 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주인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지 그 시간에 찾아가요. 보통 낮 2시부터 4시 아니면 오전, 그러니까 출근 시간 지나고 옵니다. 10시부터 12시, 즉 청소 시간이에요, 청소 시간. 그때 그 건물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때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하면 이제 가격을 서로 내려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임대 아파트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자, 이제 18번 이제 해볼까요? 18번은 경매 공매 틀린 거인데 1번 대금 납부 방식 경매 일시불 비업무용은 많아서 분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경우 경매와 압류 부동산 경우 면제 비업무용은 3위 유찰 맞고요. 3번 이거 3번 고치셔야 돼요.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편이 아니고 경매 공매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매가 경매보다 권리분석 안전한 건 맞아요. 그래서 3번을 고치려면 앞에 거 고치려면 공매가 경매 이렇게 고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이론적으로 경매가 위험하니까 싸다, 이 논리입니다. 3번 그대로 두면 다 복수답안 돼요. 4번 경매 공매 모두 100분의 20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100, 190 세 번째부터. 자, 5번은 그대로 보시고요. 자, 19번 특별한 거 없죠? 예. 20번 5번만 봅시다. 틀린 거. 3번 5번. 자, 3번에 보면요. 1천만 원 이상일 땐 60일, 1천만 원 미만은 7일. 그거 기억하시고 5번 봐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국가가 한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다 아니에요. 이 있죠? 압류, 성격, 경매, 본인. 자, 그렇게 되고요. 자, 262페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